안녕하세요. 이웃집 김타로입니다. 오늘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앞날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을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난 네가 좋아. 넌 어때? 입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볼게요. 자, 총 4장의 카드 더미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느낌이 오는 카드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자, 혹시나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잠깐 영상을 멈춰두고 카드를 집중해서 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초, 2초, 3초, 4초, 5초. 자, 1번 부분부터 카드 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저 위쪽이 1번님의 마음이고요. 밑에 쪽이 상대방 분이 1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나타낸 겁니다. 자, 첫 카드로 우리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1번님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 분이 이렇게 반짝이는 존재 같았어요. 보시면 좀 밝고 순수해 보인다. 이렇게 느껴지시죠? 또 만나면 좀 약간 위안이 되고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별 카드는 위안과 기쁨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또 있고요. 또 이 카드는 좀 자신에게 만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타내는 아주 긍정적인 카드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1번님이 스스로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 같고 긍정적인 에너지도 생각되는 것 같고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자, 지금 1번님의 현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현재 마음인데요. 자, 현재 마음은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네요. 자, 칼은 이성, 생각을 나타내요. 자, 에이스는 그 시작을 나타내요. 생각 플러스 시작 뭐야? 말 그대로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었다. 간단하죠?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짝사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그냥 짝사랑이 아닌 이렇게 손모양처럼 잡을지 말지를 고민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또 지금 만약 연인 관계다. 또는 뭐 헤어진 옛 연인분이라면 뭔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 그 들고 있는 칼을 휘두를지 말지를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는 거. 그런 고민, 생각의 시작을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말 그대로 생각이 시작한 거랬잖아. 언제? 최근에. 아주 최근에 그런 생각을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생각. 방금 전, 최근에 했던 생각들은 어때요? 생각의 깊이가 좀 깊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뭐 아니면 뭐 그렇게 계획을 정해놓고 그럼 난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이 된 그런 고민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생각이 고민의 시작이야. 그냥 순간순간 이런 일 저런 생각 이런 생각이 지금 오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생각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조금 우리 1번님이 이 상대방구 때문에 좀 예민해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가까운 미래, 이 세 번째 카드가 가까운 미래인데요. 가까운 미래의 우리 1번님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8번 컵 카드가 나왔죠. 8번 컵 카드. 8개의 컵 모두가 이렇게 좀 겹쳐서 쌓여 있어. 그 가운데 어느 것도 좀 막 쓰러져 있거나 엎어져 있지 않죠. 그리고 그 컵을 등지고 한 남자가 이렇게 떠나고 있어요. 지금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에요? 방금 떠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쓸쓸하고 떠나는 느낌이에요. 떠나가는 카드가 나왔어. 이건 지금 상대방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누구야? 상대방을 생각하는 우리 1번님이랬잖아. 1번님이 떠나는 카드예요. 자, 싫어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방금 말했듯이 컵이 엎어져 있지 않고 꼿꼿이 세워져 있죠. 컵은 감정을 의미해요,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이렇게 엎어져면 어떻게 쏟아지고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두고 떠나는 거야. 어. 가기 싫겠지. 감정이 남아있는데 떠나가는 거야. 피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왼쪽 위에 태양과 달이 같이 나와요. 왼쪽 위에 태양과 같이 나와. 자, 이거는 일식을 상징해. 일식. 계기일식 이런 거 있죠. 무언가가 좀 가려지는 거야.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면 가려지면 어떻게 돼? 빛이 사라지고 원하는 것이 어둠으로 이렇게 어두워져 버릴 거잖아. 뭔가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럴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일식이 뭐 어쩔 내가 하고 싶어 뭐 집에 전등처럼 켜고 싶으면 켜고 끄고 싶으면 끄는 게 아니잖아. 아니 둘이 같이 이렇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그래서 어두워지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이 카드는 지금 떠나는 느낌이죠. 물을 건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건 뭐 해외 카드도 돼요. 이동수가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뭐 해외 유학을 간다거나 뭐 멀리 정근을 간다거나 자 혹시나 상대방이나 내가 좀 물리적으로 서로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음.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죠. 자 감정은 그대로 있는데 떠나는 카드. 그게 마음적인 부분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뭐 가족이나 친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자, 떠나는 결정은 상대방 분이 아니라 우리 1번 분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거 아니라는 걸 꼭 아십시오. 근데 뭐 떠난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떠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자, 첫 카드로 더 월드 카드가 나왔네요.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 자, 더 월드 카드는 총 78장의 타로 카드 중에서 22장의 메이저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카드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22번째 카드야. 말 그대로 더 월드 자신의 세상을 이루었다. 뭐 종착지,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그런 카드예요. 자,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끝. 자, 여기서 끝이라는 말이 뭐 끝났다, the end 이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목표, 선물 같은 사람,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런 끝입니다. 1번 분을 만나자마자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대방 분은. 그만큼 1번 분을 진짜 아주 무게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종착이라는 키워드도 있지만 사실 끝은 어떠요?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이라는 키워드도 있어요. 자, 그 얘긴 처음에 만났을 때 그전 연인과 상대방 분이 그전 연인과 끝난 상태에서 우리 1번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둘의 관계가 좀 이렇게 만남이 이제 뭐 이렇게 알고 지내게 된 경우일 수도 있어요. 여튼 상대방 분은 1번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생각으로 목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둘 다 지금 초반에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지금 현재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자, 현재의 마음은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한 젊은이가 펜타클을 높이 들고서 손끝 위에서 지금 섬세하게 균형을 이렇게 잡고 있죠. 자, 펜타클은 흙의 원소예요. 흙은 땅을 의미하고 땅은 안정감을 나타내 단단하고 되게 안정감이 있죠. 이렇게 흙의 성향을 띠는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성향을 띠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좀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 허투루 뭐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되게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에요. 자, 위에 이 1번님이 카드와 똑같은 의미가 뭐가 있냐면 지금 에이스, 현재 지금 에이스 뭔가 시작한다 그랬고 이 사람도 페이지, 소년이죠. 시작한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시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 모양이 어떻죠? 여기 내밀고 있죠? 이렇게 내밀고 있어. 제안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마 상대방이 뭔가 우리 1번님한테 제안을 하려고 한다 지금. 제안을 벌써 했거나 곧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도 계속 이 칼을 들고 있는 것처럼 잡을지 말지를 이분이 제안을 하기 때문에 이 고민이 시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맞아 들어가죠. 둘 다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한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가까운 미래를 한번 볼게요. 가까운 미래. 자, 가까운 미래는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네요. 제가 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인데요. 지금 마법사 카드. 자, 마법사는 중세 시대의 좀 엔터테이너예요. 지금 요즘으로 치면 연예인 같은 존재. 말 그대로 매력 덩어리. 끼가 많고 다재다능하고 뭐 당연히 언변도 뛰어난 그런 미친 매력의 소유자죠. 상대방 분은 지금 가까운 미래에 1번님을 더욱 매력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1번님의 매력에 더욱 빠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좋아져. 진짜 매력적일 때 나오는 카드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론 1번님도 상대방을 좋아하고 확실히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1번님보다 상대방 분이 1번님을 더 많이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뭐 더 월드의 매지션 카드.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무게감 있는 카드가 지금 상대방한테 훨씬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1번님은 어떻죠?
상대방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8개의 컵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야만 하는 카드가 나왔다는 거에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조언점 카드를 펴봐야지 왜 이 떠다는 카드가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조언점 카드는 알겠네요. 알겠어. 자,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거든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 자, 이건 열정 카드예요. 열정 카드. 자, 제가 얘기했지만 페이지, 얘도 페이지. 소년은 시작을 의미해. 자, 그 소년이 나무, 불의 기운,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왜 이 조언정 카드로 이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냐? 우리 1번님이 지금 열정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에이스 오브 칼, 생각만 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사실 열정적인 무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또 칼은 감성보다는 이성에 가깝거든요. 즉 현실적인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1번님은 현실적으로 만약 지금 솔로분이시라면 이 사람이랑 만나는 게 맞나? 지금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지금 해야 할 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난 아직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만약 이 카드처럼 좀 열정이 있으셨다면 생각이 아니라 직접 뭔가 구체적으로 나가서 그 고민들 지금 했던 그 고민들을 막 실행하셨을 거란 말이야. 자, 상대방 분은 1번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신중하고 더 깊이감 있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1번님은 그에 반해 좀 열정이 없는 상태란 걸 알 수 있어요. 적극성이 없다는 거죠. 자, 만약 이대로 쭉 가게 되면 그 사람이 싫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대방 분이 아니라 지금 1번님 스스로가 사실 누구나 열정이 없는 상태, 만약 이렇게 열정이 없는 상태야, 좀 흐지부지한 상태야. 아니라면 아주 작은 현실적인 일이 딱 벌어져요. 아주 현실적인 일이 딱 벌어지면 바로 휘청하고 쓰러집니다. 누구나 그래요. 그걸 포기하거든요. 만약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려. 현실적. 그래 봐봐, 난 현실적으로 지금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휘청하면 이렇게 훌쩍 떠나는 거야. 훌쩍 떠난 거야. 자, 휘청하면 훌쩍 떠난다. 휘청하면 훌쩍 떠난다. 리듬감이 좋네요. 그 사람이 싫지도 않고 좋다면 우리 1번님이 휘청하고 훌쩍 하지 않으려면 더욱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변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훌쩍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휘청하고 훌쩍 떠나시면 눈물을 훌쩍 거릴 수도 있어요. 갑자기 생각난 라임이에요. 라임 좀 좋았다, 그죠? 자, 그래도 우리 1번님은 좀 좋으신 거야. 이렇게 생각해주는 상대방이 계시잖아요. 자, 조언점 카드 명심하시고 좀 본인이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말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러지 말고 좀 뭔가 더 열정적으로 나서면 이렇게 떠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감정의 크기도 8칸이야. 엄청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1번 분 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파트 단지에서 갑자기 조심하라고 지금 태풍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뭐 태풍 지나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실 수 있겠지만 태풍이 오늘 온다고 하니까 다들 대비 철저히 하셔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안내 멘트 감사합니다. 2번 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진짜로 2번 분 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위의 세 장은 우리 2번님이 우리 상대방 분을 생각하는 마음을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본 거고요. 밑에 세 장은 반대로 우리 상대방 분이 우리 저기 2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먼저 2번님의 마음부터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로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어요.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 일명 흑기사 카드거든요. 자, 우리 2번님을 상대방 분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 분이 흑기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상대방이 먼저 뭔가 좀 제안을 하거나 고백을 하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좀 뭐 또는 뭐 직접적으로 사귀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요. 상대방 분이 먼저 2번 분에게 이 카드를 보시면 상대방이 더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손 모양 봐봐, 이렇게 딱 뭔가 제안하고 말을 타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만 봐도 상대방이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흑기사는 어떤 존재야? 흑기사. 흑기사는 어떤 존재야? 뭐 다들 흑기사 하면 뭐 지금 술자리 생각하는 건데 술자리? 술이 들어간다 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오빠 당연히 원샷이겠죠? 할 때 대신 원샷 해주는 사람이 흑기사예요. 맞아요. 그게 흑기사야. 자, 상대방을 좀 지켜주고 대신해주는 좀 의지가 되는 존재가 사실은 흑기사거든요. 자, 아무래도 상대방분은 2번님한테 좀 그런 흑기사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뭐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닌다면 선배 같은, 뭐 직장을 다닌다면 상사, 직장 상사. 자신의 일을 대신 뚝딱뚝딱 해줄 수 있는, 자신의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자, 현재 카드를 볼게요. 현재 카드. 자, 현재 카드를 보시면 에이스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카드 보시면 느낌이 어떠죠? 돈을 이렇게 주고 있다. 그냥 돈을 준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손을 내밀고 그 손 위에 지금 돈이 들려 있어요. 말 그대로 돈을 준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뭐 좀 금전적으로 엮여 있으면 뭐 그 사람이 뭐 돈을 빌려갔으면 돈을 갚는 걸 수도 있겠죠. 진짜 그 뭐 돈을 갚을 때 나오는 카드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돈이 아닌 좀 구체적인 제안을 얘기해요. 구체적인 제안. 구체적인 제안이 다 구체적인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안도 있고 구체적인 제안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스 오브 컵 카드도 있어요. 이 손 위에 펜타클이 아니라 컵이 들려 있는 거거든. 그것도 똑같이 제안입니다. 그 제안은 감정이 들어. 컵은 감정이거든. 감정이 들어간 제안이야. 야, 나 너랑 친하니까 이거 해주면 안 돼. 이런 친분이나 감정을 이용한 제안을 그 에이스 오브 컵이라 얘기하고, 이 돈이 들려 있는 거는 지금 돈이 들어갔잖아. 이런 제안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회사나 거래처에서 뭐 계약금이 얼마야. 뭐 계약금 얼마인데 이거 해주세요. 계약금 얼마 드릴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돈이 들어간 그 굉장히 안정적이고 구체적으로 바뀌어버리죠. 돈이 들어가 버리죠. 사실 친분, 뭐 친구와의 친분 때문에 받은 부탁은 바쁘거나 뭐 귀찮으면 어때요? 안 해줄 수, 야 미안하다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막말로 뭐 돈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근데 이 돈 받은 제안들은 뭐야? 돈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해야 하잖아. 무조건 지켜줘야 되고 계약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제안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손에 컵이 들린 거랑 손에 돈이 들린 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대방 분이 지금 우리 2번 분한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제안을 아직 안 했다면 곧 제안을 받으실 거고요. 자, 두 분이 아직 만약에 연인 사이가 아니고 썸 사이다. 뭐 사귀자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만약 또 연인 사이라면 뭐 뭔가 연인끼리 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안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뭐 여행을 가자는 걸 수도 있고. 이런 뭐 어떤 구체적인 제안을 조만간 할 거다. 제안을 받으실 거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 우리 2번님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자, 4번 컵 카드가 나왔네요. 자, 한 남자가 자신의 앞에 놓여진 세 개의 컵을 굉장히 무료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컵만 바라보고 있어. 왼쪽에서 구름이 또 다른 컵을 이렇게 들고 오지만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일명 무관심 카드거든요. 처음엔 흑기사 같은 존재였고 현재도 좀 끊임없이 어떤 제안을 하는 상대방분인데 오히려 정작 본인이 가까운 미래에 에너지는 되게 무료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 아무래도 지금 상대방분 카드를 빨리 보면서 해석을 해줘야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드는 이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상대방분이 2번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마음이 복잡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8번 칼 카드가 나왔거든요. 8번 카드, 칼이 8개거든요. 칼은 이성, 생각을 나타내는데 칼의 개수가 8개야. 생각이 엄청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 2번님을 만나면 마음이 굉장히 복잡한 거야. 왜 이렇게 고민이 많고 복잡했을까요? 싫어요. 너무 싫어. 그래서 복잡해져? 노? 아니죠. 아닙니다. 노입니다. 노. 싫어하면 이런 고민 카드가 절대 뜰 수가 없어요. 싫어하면 관심이 아예 없어요. 당연히 생각도 안 하죠. 칼이 나올 수가 없어. 고민을 왜 하냐고. 관심이 없는데. 이런 관심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고민 카드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뭐 이 카드가 무슨 카드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줄게 내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2번님한테 예를 들어 카톡을 보냈어요. 오늘 뭐해요? 라고 카톡을 보냈어. 그런데 이때 2번님이 너무 바빴어. 잠깐 읽고 카톡을 읽고 답장을 한다는 게 못했네. 시간이 막 지나갔어. 까먹고 너무 바빠서. 이 사람은 일이 없어졌으니까 분명 읽었는데 왜 답이 없지? 라고 고민이 시작됩니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내가 싫구나. 그러다가 갑자기 아니야 맞아. 지금 바쁜 시간이잖아. 그래 바빠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갑자기 잠깐만.
바쁘면 아예 못 읽었을 텐데 왜 일이 없어졌지? 왜 읽어놓고 왜 말이 없지? 일십을 하지? 갑자기 막 인터넷 킵니다. 막 일십 당했다. 네이버에다가 오늘 일십을 당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렇게 네이버에 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아. 오만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1번님이 싫은데 그런 생각 합니까? 좋아하니까 그런 생각해요. 이런 뭔가 풋풋한 고민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다. 그런 뭐 어떤 초반에 그런 풋풋한 고민일 수도 있고 너무 좋아하니까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 자, 현재 카드로 이 카드가 나와서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 이게 하여튼 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나온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던 건 좀 이분이 이런 고민이 많았던 게 현실과 연애의 중간에서 고민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같은 직장을 다니면 좀 그럴 수도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같은 직장 다녀. 같은 직장이면 사내 연애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사내 연애는 회사 입장에서 별로 좀 달갑지 않은 생각이죠. 주위 시선들도 있고 혹시나 둘이 잘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되게 애매해져. 일은 일대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걸 수도 있다. 현실적인 것이랑 좀 그 이성적인 거. 연애에 있어서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고민이 많을 수도 있죠. 만약 둘이 같은 직장을 다닌다면. 아니면 이건 또 다른 고민인데 이건 뭐 제가 뭐 좀 더 깊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한 건데 어떤 고민이냐면 혹시나 처음 우리 2번님이 둘이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이미 연인이 있는 상태에도 이런 카드가 나올 수 있어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 2번님이 많이 좋은 거야. 이 사람이 보기에 막 흑기사 같은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막 진짜로. 그런데 이미 이 사람한테 임자가 있는 거지. 이미 사귀고 있거나 사귀고 있는 연인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뭐 썸을 타는 다른 사람이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갑자기 2번님이 탁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8번 칼카드처럼 복잡한 마음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죠? 뭐 한 여러 가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카드는 그런 카드면 그런 복잡한 카드예요. 자, 이 사람이 현재 마음은 어떠냐? 아까 얘기 드렸는데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다 했죠. 제왕 같은 여성이 옥자에 앉아 있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어요. 결정, 뭐 법률적인 의미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카드예요.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야. 근데 그 결정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뭐 욱해서 하는 아니면 뭐 혹해서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내리는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자, 칼을 들고 있는데 칼은 지금 잘 안 보이네요. 이 벽이랑 똑같아서 칼은 이성, 생각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리고 저울은 균형감, 즉 현실과 자신의 생각의 균형감을 얘기해요. 현실을 고려해야 되는 결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상대방이야 지금 여기. 그런데 이제는 뭔가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결정을 내린 걸 가지고 아마도 위에처럼 이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나 이런 결정 끝냈어. 난 그래서 너한테 이런 제안을 해. 이런 식으로. 자, 그 결정이 또 이 카드에서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법률적인 일과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법률적인 일. 자, 법률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결혼이 있을 수 있겠죠. 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자, 결혼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 돼요. 균형 감각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약 예를 들면 이 제안이 그런 제안일 수도 있죠. 죄송합니다. 자꾸 더워서 제 팔에 땀이 있는데 자꾸 이 추가 카드가 자꾸 떨어져 나가네. 자, 그런 법률적인 고민. 또 아까 전에 이거 설명할 때 세 번째로 마지막에 혹시나 싶어서 얘기 드린 거 미리 연인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세 번째 경우라면 이미 연인이 있거나 결혼한 상태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한 상태라면 본인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제안을 하려면 이 사람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혼을 할 테니까 내가 곧 이혼을 할 거니까 이런 제안이 그런 제안일 수도 있어요. 이게 법률적인 문제니까 이건 뭐 더 깊게 간 건데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미래 카드가 이 카드야. 자, 상대방 분은 가까운 미래에 상처를 받아요. 예, 그냥 이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이 카드가 떴다는 거는 상처받는 거야. 이 사람이 상처받는 거야. 자, 10번 칼 카드. 한 남자가 지금 10개의 칼에 찔려서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겁니다. 10개의 칼에 찔렸다는 건.
아무래도 카드를 보시면 이분은 어떤 결단을 내려서 제안을 하죠. 그 제안을 받을지 말지는 우리 2번 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제안을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 그냥 상처되는 거야. 안 받아서 상처가 될 수 있어. 자, 또는 혹시나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았어요. 받아도 조만간 뭔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무관심 카드가 나온다 했죠. 2번 분이 상대방에 대한 무관심 카드가 나와.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상처받는 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칼에 찔려서 상처받고 쓰러진 이 남자가 지금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멀리 지금 해가 지금 먼 바다에 동이 틀라고 지금 이게 햇빛이 이렇게 탁 해무리를 여기 비치고 있죠. 거기를 바라보고 있어. 죽어서도 희망의 끝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걸 끝까지 희망의 끝을 놓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볼 땐 상대방 분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대방 마음을 피는 카드에 지금 칼이 다 칼 카드야. 칼 8자루, 칼 10자루, 그리고 막 칼의 저울에 막 심각하게 고민이 많다.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생각이 많냐? 생각이 많다는 거는 숨기는 것도 엄청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좋아하면 좀 심플해져야 돼. 심플해져야 돼. 생각이 하나로 이렇게 딱 통일되고 심플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많다는 건 좀 약간 비밀이 많은, 꿍꿍이가 많은 좀 상대방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런 꿍꿍이 많은 상대방 분이기 때문에 우리 2번님도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무관심해지는 것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2번 분이 좀 지쳐서 처음엔 흑기사처럼 나타났는데 좀 너무 고민도 많고 생각도 너무 많고 뭔가 나한테 숨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서 좀 이게 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지 않을까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를 보면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물론 카드가 지금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둘의 관계가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알았죠. 미리 알았으니까 좀 다르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보는 거예요. 보시면 2번님이 무관심해진다는 카드가 나왔고 그래서 상대방이 상처받는 카드가 나왔죠. 자, 그럼 2번님은 상대방이 상처받고 내가 무관심해지는 게 싫다. 2번님은 저기 관심을 가져주면 돼. 이 상대방 분한테.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 남자처럼 죽거나 상처받지 않겠죠. 상대방도 상처받지 않는 그런 가까운 미래가 나타나겠죠. 타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가까운 미래가 싫다면 충분히 좀 바꿀 수 있고 되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좋은 점 카드가 누구보다 좀 빨리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님한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좋은 점 카드. 이거는 뭐 타로가 얘기해주는 좋은 점 카드인데 우리 뭐 이 카드는 잡으라는 카드인데 에이스 오브 완즈 이건 손 모양이 이거랑 좀 다르죠. 이건 제안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탁 잡는 카드잖아. 그죠? 상대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내 손으로 이 나무를 움켜쥐는 거거든. 이거는 상대방이 제안하면 잡는 게 좋다는 카드예요. 이거는 좋은 점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역시나 이 카드도 에이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새로운 시작을 잡으라는 거야. 지금 타로 카드는 잡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놓치기 싫다면 잡아라. 알겠죠? 결정은 우리 2번님이 하시면 됩니다. 잡을지 말지는. 그래도 우리 칼자루를 지금 우리 2번님이 쥐고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란 걸 알 수 있겠네요.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분 지금 해석하면서 기운이 싹 빠졌어요. 지금 3번, 4번 카드도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번 카드 해석하다 기운이 싹 빠졌습니다. 지금 카드가 좀 강렬한 의미를 의미하는 바가 좀 강렬해서 지금 제대로 좀 이거를 다 전달해 주고 싶어서 좀 많이 집중을 했어요. 자, 지금 보시는 카드가 제너럴 리딩이에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지금 타로 카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무슨 말이야? 너무 여러 가지. 지금 이 카드를 해석할 때도 뭐 카톡 왜 아닐지라는 뭐 예를 한번 들었고 그런 풋풋한 고민부터 뭐 사내 연애, 현실적인 고민, 또 뭐 임자가 있는 뭐 그런 뭐 딥한 고민까지 여러 개를 설명했던 건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상황이 적용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 드린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캐치하고 자신에게 맞는 조언들만 캐치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분 리딩 진짜로 여기까지 할게요. 자, 이제 3번 분 타로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위쪽이 우리 3번님이 상대방 분을 생각하는 마음, 과거, 현재, 미래고요. 아래쪽이 상대방 분이 우리 3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 3번님은 상대방 분을 처음 봤을 때 오지랖 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오지랖 심한 사람. 관계 자체를. 퀸즈 오브 완즈 카드인데, 자, 여왕의 지팡이, 일명 오지랖 카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카드가 왜 오지랖 카드냐면, 나무는 일을 의미합니다. 일을 의미하는데,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일거리는 많아서 이것저것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결국 지나고 보면,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말 그대로 오지랖이지. 일만 오지랖이게 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 3번님도 상대방 분을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는 뭐 만나면 즐겁지. 뭐 만나서 즐겁게 밥도 먹고 아니면 즐거운 거야 막. 근데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이제 집에 와서 보면 혼자서 생각하지.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남는 게 없는 느낌이지. 연인이야, 친구야, 왜 이렇게 애매해? 말 그대로 그런 관계인 거야. 만약 혼자서 좀 오지랖 부려서 생각해. 아, 그래, 이런 관계는 뭐 당연히 사귀는 관계지. 그래, 그 사귀는 관계를 생각하고 있다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뭔 말이야, 우리 좋은 친구잖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그리고 뭔가 확신이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3번 분은.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왕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컵을 들고 있는 왕으로 변했죠. 자, 그렇게 시작된 그냥 그런 그 애매한 둘의 사이가 계속 만나다 보고 계속 알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 3번님은 어느새 그 사람이 자신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돼버린 거야. 컵은 감정을 의미합니다. 감정을 의미하는데 그 컵을 왕이 들고 있죠. 감정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처음엔 사실 사귀거나 뭐 사귀고 싶은 사람까지는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새 지나고 보니까 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죠? 약간 불안해요. 자, 이 왕의 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왕의 눈. 약간 지금 곁눈질로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있죠? 굉장히 불안해 보여. 왜 불안하냐? 지금 이 왕이 앉아있는 단상이 물 위에 떠 있어요. 이게 물이야, 밑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막 탁 가라앉을 수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자, 감정의 왕 카드처럼 우리 3번님도 지금 감정이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 되게 좋은 감정이 생겼다 그랬잖아. 근데 감정이 많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이 좀 흐려지게 되는 시기예요. 감정에 휩쓸려서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도 존재하는 카드입니다. 2번님은 지금 막 너무 그 사람이 좋기도 한데 이렇게 너무 좋아하는 게 스스로 좀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자, 가까운 미래를 볼게요. 가까운 미래에는 사실 뭐 감정을 떠나서 일적으로 좀 힘든 카드가 떴어요. 일적으로. 자, 지팡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일이 지금 9개나 나왔어요. 10개가 맥스인데 9개면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이 많으면 사실 상대방에게 좀 신경도 좀 덜 쓰게 되고, 뭐 연애를 하게 된다면 연애가 좀 순탄치 않겠죠. 현실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다 보면 말이죠. 하지만 3번님은 어떻죠? 지금 끝까지 버티려고 해. 가까운 미래에 막 일이 많더라도 끝까지 버티려고 해. 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남자, 아까 눈빛 보여줬지. 이 남자 눈빛도 보여줄게. 탁, 눈 쌍꺼풀 딱 진 것 같은데. 결연해요, 눈빛 자체가. 어떤 일들이 밀려와도 나는 저 뒤에 있는 모든 일과 나의 사랑을 지키겠다는 표정으로 딱 나무 짝대기를 들고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지금 뭐 만약에 좀 바쁘더라도 이 사랑, 그리고 뭐 이 사람, 그리고 내 일 모든 걸 지켜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가까운 미래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상대방 분의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 분의 마음은 첫 번째, 처음 만났을 때 아예 다릅니다. 지금 3번 분과는 아예 달라요.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처음부터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에 처음 나온 카드가 지팡이를 든 여왕이고요. 이 상대방은 펜타클을 든 여왕이야. 의미가 완전 다르거든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자, 펜타클은 땅을 의미하고 땅은 안정감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안정감 있는 여왕, 일명 현모양처 카드예요. 자, 3번 분과는 달리 아주 좋게 생각했어요. 이 상대방 분은 3번 분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만나자마자 좀 약간 현모양처럼 뭐야? 결혼할 신부감이잖아. 되게 결혼할 신부감이다. 결혼할 신랑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여자가 이제 여왕이 앉아 있는데 뒤에 장미정원 이렇게 있죠. 장미정원 덩굴이 이렇게 보이지. 이 사람은 지금 3번님으로 만날 때 처음에 만날 때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야. 온통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이는 거지. 만나면 정서적으로 진짜 편하고 너무 좋았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사실은 지금은 좀 바빠요. 제가 위에서 이 카드 설명드릴 때, 이 카드 설명드릴 때 얘기했죠. 나무는 일을 의미하는데 이분도 나무가 5개 나왔잖아. 그만큼 이것저것 최근에 일이 좀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좀 굵직굵직한 일이냐, 뭐 큰 일이냐 그런 건 아니야. 지금 등장 인물을 보면 서로 지팡이를 들고 좀 막 싸우고 있죠. 투닥투닥거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현실을 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서로의 싸움이 좀 큰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냥 지팡이를 들고 있잖아. 만약에 큰 싸움이면 상대방을 죽이거나 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팡이가 아니라 뭘 들고 있어야겠어요? 뭐 칼이나 아니면 뭐 도끼나 뭐 이런 낫이나 위협적인 무기로 서로를 좀 해했을 텐데 그렇지 않죠. 그냥 지팡이로 투닥거리는 정도야. 그래서 이거는 큰일이 아니라 그냥 좀 지금 상황이 약간 바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님이 왜 이렇게 지금 이 왕처럼 지금 불안하다 했잖아. 불안해하는 게 그럴 필요 없어.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 좀 바빠서 예를 들면 평소보다 연락을 못 하거나 신경을 못 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불안해할 수 있어. 난 옛날보다 감정이 되게 난 당신이 나한테 아주 이렇게 큰 의미인데 왜 이렇게 요즘 나한테 좀 시큰둥하는 것 같지? 날 싫어하나? 아니에요. 요즘 좀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안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까운 미래를 볼게요. 가까운 미래. 자, 가까운 미래. 자, 상대방분의 가까운 미래는 왕이 칼을 들고 있죠. 자, 킹 오브 스워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칼은 이성 생각을 결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 칼을 누가 들고 있어? 왕이 들고 있지. 그러나 그 생각이나 결정이 왕이 들고 있다. 소년이나 기사가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결정을 의미해요. 보통 왕이 칼을 들고 있을 때 나왔을 때 나오는 결정은 좀 약간 어떤 뭔가 결정 내릴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부정적인 결정보다는 좀 긍정적인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 좀 긍정적인 경우로 좀 결정 지을 때 많이 나오는 카드예요. 자, 그 결정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두 분 사이가 벌써 좀 연인 사이라면 좀 잘 돼가고 있는 사이라면 연인 이상으로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 우리 3번 분에게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게 확신감 이상하네. 확신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확신을 줄 수 있는, 불안함이 아니라 확신을 줄 수 있는 확실한 관계로의 발전. 뭐가 있어요? 결혼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 이제 만약에 결혼할 사이가 되면 되게 믿음이 생기죠. 아, 그래, 우리는 헤어지는 사이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결정. 또는 만약에 둘 사이가 아직 뭐 사귀는 관계가 아니라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그런 사이야. 썸을 타고 있는 사이라면 확실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 당연히 고백이죠. 고백을 통해서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정립이 돼버리면 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좀 불안한 감이 좀 없어지겠죠. 대신 그 시기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하필이면 우리 3번님이 좀 약간 바쁠 시기에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오히려 그런 결정이 만약 여기 지금 한다면 지금 감정이 막 엄청 높아져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면 둘이 좀 더 좋은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는데 좀 상황이 좀 약간 타이밍이 좀 잘 안 맞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언점 카드를 한번 펴볼게요. 조언점 카드. 조언점 카드로는 7번 펜타클 카드가 나왔네요. 자, 한 남자가 지금 곡괭이를 턱에 개고 넝쿨에 열려있는 지금 펜타클을 수확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일명 지금 심사숙고 카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지 저것을 뭐 어떻게 할지 고려하고 결정하는 그런 카드예요. 자, 이 카드도 똑같이 결정을 하는 카드가 있잖아. 이 카드가 똑같이 좀 긍정적인 결정을 할 때 나오는 카드야. 저 사람도 결정을 하고 좋은 쪽 나온 카드도 결정이야. 자, 우리 3번님도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을 내려서 결정을 해서 제안을 할 거잖아요. 어떤 제안을 하면 우리 3번님도 찬찬히 드는 생각을 정리하고 판단해서 그 결정에 대한 그 제안한 부분에 대한 본인이 또 결정을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카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약간 두 분의 관계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인연이야. 자, 여왕 카드가 이렇게 대비되게 나왔죠. 여기는 뭐 오지랖이라 생각했는데 여기는 벌써 현모양처라 생각했고 또 일적인 부분도 약간 여기는 이때 바빠지고 여기는 지금 바쁘고
또 뭐 왕도 지금 데뷔해서 나왔죠. 컵을 들고 있는 왕, 여기는 뭐 칼을 들고 있는 왕. 뭐 지금 되게 뭔가 이렇게 탁탁탁 하나씩 딱딱 나온 게 되게 신기하게 나온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아쉬울 수도 있어요. 아 하필이면 이 결정을 낼 때 내가 바쁘고 지금 한참 내 감정이 물이 올라 있을 때 상대방이 바쁘고 왜 이게 왜 하필 이렇게 바쁘지? 차라리 이렇게 같이 바빴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같이 좋으면 좋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만약 둘이 동시에 바쁘면 한 명이 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덜 바쁘면 본인이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 이때는 본인이 바쁠 때는 상대방이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바빠지면 둘이 한 명이 잡아지는 게 아니라 둘 다 오히려 손을 놔버리는 관계가 돼볼 수 있어요. 굉장히 관계가 소홀해질 수도 있어. 이렇게 텀을 두고 차라리 서로 다르게 바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 서로 좀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두 분이 좀 행복한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카드들처럼. 3번 분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 자, 위에 카드가 4번님이 이제 상대방 분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좀 아래쪽 3장이 상대방 분이 우리 4번님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자, 처음에 보시면 우리 4번님보다 지금 상대방 분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적극적이었겠다. 첫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카드로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죠. 지금 3명의 남자가 나와 있는데 가운데 남자가 돈을 나눠주고 있어. 돈을 나눠주는데 누구한테 나눠줘요?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고 있어요. 자, 뒤에 남자가 지금 가운데 남자를 지금 슬프게 나한테도 돈을 줘라고 이렇게 좀 뭔가 관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전혀 시선을 주지 않고 이쪽으로만 주고 있죠. 한쪽으로만 돈이 흘러간다. 한쪽으로만 관심이 흘러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 카드의 경우에는 좀 짝사랑 할 때 또는 좀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더 많이 좋아할 때 나오는 카드야. 흐름 자체가 관심이 그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둘의 관계가 좀 그런 관계, 짝사랑이나 한쪽이 더 좋아하는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누가 더 뭐 4번님이 그 사람을 더 아니면 그 상대방이 4번분을 더 자, 누가 더 그런 관계에서 이 사람의 역할을 했냐를 보면 우리 상대방 분의 첫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상대방 분 쪽은 첫 번째 카드 뭐가 떴어요? 가족, 결혼 카드가 떴어. 4번님을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하고 싶은 가족이 되고 싶은 그런 카드가 이 카드예요. 자, 4번 지팡이 카드. 자, 상대방 분은 지금 4번님을 결혼하고 싶은 상대나 결혼할 만한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4번님이 아니라 상대방 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지. 오히려 4번 분은 그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막 관심이 많이 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은 4번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죠? 예전엔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은 본인의 삶에 있어서 상대방이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바뀌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카드로. 본인이 지금 상대방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을 표현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대방의 존재감이 황제처럼 많이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예전에 지금 이런 존재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의 한 자리를 턱 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잖아. 지금 단상 위에 탁 앉아 있잖아. 이런 상태로 바뀐 거지. 그리고 상대방 분이 굉장히 진취적이고 추진력이 뛰어날 것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자, 황제가 좀 그런 존재거든요. 황제 같다고 생각하잖아. 그 사람은 좀 뭐 황제는 어때? 자신이 막 사람들을 막 모으고 막 땅을 막 개척하고 막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승리해서 막 나라를 막 빼앗고 나라를 만드는 그런 존재잖아요.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4번님의 마음을 좀 바꿨을지 않을까. 그런 열정으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좀 약간 들이대는 이렇게 황제처럼 좀 이건 상남자거든요. 상남자 같은 스타일이라는 걸 이 카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가까운 미래에 우리 4번님은 이 사람과 축하받을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카드가 가까운 미래에 떴어요. 이 카드는 축하 합격 카드거든요. 자, 두 분이 아직 뭐 사귀거나 연인 사이가 아니라면 이 카드처럼 모두에게 축하받는 사이, 연인이 되는 사이가
되실 운이 있거나 되고 싶어 하신 거죠.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 거죠. 또 만약에 둘이 이미 연인 사이라면 축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 분이 이미 사귀고 있는 사이라면 뭐 결혼이나 또 뭐 결혼 발표가 있겠죠. 이런 운대가 좀 가까운 미래에 존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상대방 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처음부터 상대방 분은 4번분을 결혼의 대상으로 생각했죠. 자, 이게 왜 결혼 카드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4번 지팡이 카드인데 4라는 숫자가 안정감을 의미해요. 안정감. 결혼이 제일 안정감이 있죠. 보시면 또 그림만 봐도 알아. 두 남녀가 성 앞에서 화환을 들고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는 느낌이에요. 결혼식 할 때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이게 결혼식 카드인데 그만큼 처음부터 굉장히 4번님을 마음에 들어했다, 이분이.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4번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뭔가 충격적인 아주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자, 더 타워 카드가 현재 시점에 떴어요. 자, 콘크리트 탑이 지금 바위산 꼭대기에 있어요. 구름이 막 지금 막 구름을 뚫고 위에 올라갈 정도로 높은 탑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번개가 내려 쳐버립니다. 지금 창문 밖으로 지금 불꽃이 막 불이 붙고 막 난리 났어. 그래서 겁에 질린 두 지금 연인이 지금 아래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시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서운 카드죠. 당연하지. 탑에 불이 붙고 지금 탑 위에 두 인물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무섭겠죠. 무서운, 좀 시각적으로 무서운 카드죠. 자, 여기서 탑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상대방 분의 삶의 구조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구조물이 상대방의 삶의 구조물. 예를 들면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나 그 사람의 뭐 생활 패턴 등 좀 약간 관념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신이 그런 관념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쳐버리는 거야. 자기의 삶에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를 들면 우리 삶, 그러니까 우리 지상의 운대라 그러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의 카테고리 안에서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예상했던 일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상대방 분이 4번님을 생각하는데 4번님이 너무 막 만약 시큰둥해. 그러면 예상할 수 있죠. 아, 나한테 마음이 떠났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로 갑작스러운 걸 얘기한 거거든. 그렇게 예상이 전혀 안 되는 거야.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어려워서 잠깐만요. 이 개념이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분이 만약에 이건 얘.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라고 쳐. 사업을 하는데 매일 거래하던 업체가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매일 거래하니까 이번 달에도 거래를 할 줄 알고 물량을 공급할 생각으로 생산을 했어. 자, 그 업체에다가 이제 그 물건을 갖다 줘야 되는, 납품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업체가 갑자기 파산을 했네. 왜 파산했나? 알고 봤더니 그 업체가 일본계 기업이었던 거야. 한국에서. 예를 들면 솔직히 일본이 갑자기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단 말이야.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일본 놈들이 갑자기 그럴 줄. 장사가 되냐고. 갑자기 파산했어. 그럼 덩달아 이 사람도 그거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거래처가 사라졌는데 내가 당장 생산하는 건 그렇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이 사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 정도의 당황스러움, 그 정도의 예기치 못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일이라는 거, 예를 들었다는 거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 사람한테. 그래서 혹시나 지금 상대방이 뭔가 좀 연락이 예전 같지 않거나 평소처럼 많이 챙겨주지 못한다면 둘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라기보다 갑자기 터진 예상치 못한 이 일 때문이란 걸 지금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혹시나 그런 일로 지금 최근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면. 하지만 다행히 가까운 미래에는 좀 다시 안정감을 찾는 카드가 떴어요. 자, 두 어린아이가 컵에 든 꽃을 바라보면서 좀 즐거워하고 있죠. 자, 컵은 감정을 의미해요. 여기에 컵이 6개나 등장하죠. 다시 감정이 안정감을 찾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는 과거 회상 카드로도 해요. 원래는 지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옛날에 둘이 처음 만났을 때 생각나,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소꿉놀이 하듯이 뭔가 그렇게 과거를 생각하는 따뜻한 카드예요. 자, 이분도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막 정신이 없는데 다시 가까운 미래는 안정감을 찾으면 옛날 생각나는 거야.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참 결혼하고 싶었던 그런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근데 좀 진짜로 그분이 정신없는 일이 있을 거고 그 일을 어쩌면 우리 그 4번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도 정신이 없거든. 뭐 이걸 설명해주고 막 이럴 정도의 정신이 없는 정도의 카드야 이거는. 알았죠? 좋은 점 카드. 2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아까 내가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내가 중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혼자 고민이 많을 때 나오는 카드야. 자, 보시면 눈을 가린 한 여인이 두 칼을 들고 있죠. 칼은 생각,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고민이 두 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두 개라고 딱 두 개라고 규정 짓는 건 아닙니다. 고민이 있는 거야. 자, 근데 그 고민이 누가 막 던져준 고민이냐? 그렇지 않아요. 혼자 만들어낸 고민입니다. 팔이 묶여 있나요?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 칼을 그냥 그 고민을 내려놓으면 돼요. 칼을 내려놓으면 된다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붕대를 벗어 던지면 되는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에요. 자, 혹시나 상대방 분에 대해서 그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막 요즘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진짜 막 궁금해서 아마 이 타로를 또 보셨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연락이 자주 없는지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상대방이 정말로 심하게 정신이 없는 상태다. 다시 곧 안정감을 찾는다. 그럼 둘 관계에도 안정감이 생기고 이렇게 축하받을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믿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